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계좌에 계속 돈이 쌓여갈 거야. 전문가님, 네. 제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음. 저희 회사가 주식 회사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좀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근데 네. 그래도 주식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돈을 네.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투자를 할까 하는데 요즘 또 코인이 대세잖아요. 아 열풍이지. 미쳤어.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코인에다가 투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는 주식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해.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코인을 나는 안 해봤거든, 한 번도. 그래서 코인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네가 어쨌든 지금 돈이 없잖아. 그죠. 돈이 없어가지고서 어쨌든 이걸 좀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좀 시드머니를 만들고 돈을 좀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코인 판에, 그러니까 코인이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죠. 그쪽에 좀 투자하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10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열렸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수기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서로 증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초기 시절의 주식 시장에 어쨌든 내가 역사책으로 봤는데 그 역사책에서 봤던 그 주식 시장이랑 지금 코인판이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초창기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드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막 제약들이 있잖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세를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뭐 작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시세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코인 시장에는 훨씬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소위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주주인데 뭐 코인 시장에서는 뭐 코인 상장한 사람 그 사람이 어쨌든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좀 뭐랄까 쉽게 상장 폐지를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물량에 맞춰서 이렇게 막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그냥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냥 뭐 어차피 뭐 단타로 쳐서 5분 10분 있다 빠져나올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물렸을 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거래소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해킹이 일어나고 이래도 이 회복 반환받고 이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설 토토? 네, 맞아요. 사설 도박장, 경마장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인증이 안 되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주식시장을 매매하면서 주식이 빠질까 오를까 이걸 걱정을 하지. 그러니까 뭐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될까 봐 그걸 걱정하지. 증권사가 내 돈을 먹고 나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 맞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이 코인은 그 거래소가 돈 먹고 나를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큰 상위 몇몇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는 좀 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코인보다는 주식이 낫다. 주식이 낫다. 주식이 낫다. 그러면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으로 뭘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뭐 물론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문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짜리 뭐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한다고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다고 쳐봐. 너 요즘 자전거 좋아하는 거지? 많이 그러니까 뭔가 자전거 타다 보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기종을 찾아보잖아. 근데 100만 원짜리 네가 쓴다고 하면은 그 자전거가 어떤 회사고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고 막 그 뭐지 유튜브 리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카페 들어가서 보고 실제로 가서
볼 수 있으면 실물도 보기도 하고 막 해서 겁나 고민 오래 해가지고 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런 물건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그거 심지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보다도 훨씬 덜 찾아봐.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그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아마 주식 투자자도 그럴 거야.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뭐 이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막상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상 검색해 보면은 요즘 워낙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또 내 유튜브 채널에서도 종목 추천 많이 하잖아. 종목 브리핑도 많이 해주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하는 회사고 뭐가 좋은 회사고 뭘 만드는 회사고 왜 들어가야 될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좀 그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거에 한 반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얘 사고 싶은 자전거에 찾아보는 노력의 한 반 정도만 투자를 해도 아마 그런 생각은 안 들 거. 그러니까 좀 찔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공부해라 막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이건 좀 많이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찔려야 되고 그냥 그리고 그냥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든다고 하면은 완전 주린이라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방송 봐도 모르겠고 인터넷 찾아봐도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면은 그냥 실생활에 있는 거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지인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첫 주식을 산 게 제일제당이었어. 왜 그걸 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비비고에서 만두가 나오는데 비비고가 제일제당 거 맞지? 저 몰라요. 한번 검색해봐. 지금 검색해봐야겠다. 갑자기 맞나 궁금하네.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죠. 맞네요. 맞지. 비비고에서 만두를 샀는데 그동안에 먹던 고향 만두나 이런 거보다 훨씬 맛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거를 막 많이 먹는다는 거야. 자기도 그거 한번 먹어보니까 다른 걸 못 먹겠대. 이렇게 맛있으니까 잘 팔리겠지. 그러면 회사 주가도 오르겠지. 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종목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저기 TV에서 나도 물론 TV에 나와서 종목 얘기를 하긴 하지만 TV에 나와가지고서는 이 종목 좋아요 그래서 뭐 처음 들어본 종목 사가지고서는 이 종목이 왜 떠질까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서는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주가가 흔들려도 좀 뭐랄까 버틸 수 있는 그게 되거든.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만 먹고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조금 쌓기도 좋고 깔끔한가. 그게 이게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장기 투자를 해서 뭐 하면은 뭐 몇백 프로를 어떻게 하고 뭐 손익비가 어쩌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되게 복잡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는 어차피 초보자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점점 배우는 거고 그것도 이제 뭐 종목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처음에 했느냐 그러니까 장기로 들어갔느냐 뭐 단기로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하나는 네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게 부동산이건 아니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네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계좌에 계속 돈이 쌓여갈 거야. 이거 꿀팁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나한테 공개하고 싶어. 다 알려주고 싶어. 그래요? 근데 어차피 알려줘도 사람들이 잘 못해. 이거 이게 뭐냐면은 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고서는 코인을 들어갔다고 쳐봐. 네. 근데 네가 만약 5만 원을 손실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수익도 무조건 5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 5만 100원이 되든 5만 200원이 되든 조금이라도 네가 손실 보려고 했던 금액보다 네가 마음 먹었던 손실 금액보다 조금씩만 더 수익을 많이 내잖아. 그럼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떨어지는 거 대부분 뭐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크게 내고 보면 어차피 거의 50% 내외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가면 한 번 수익 나고 한 번 손해 본단 말이야. 근데 네가 손실 보는 것보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반복을 했었을 때는 계좌가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만 원 정도 손실 본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한 2만 원만 수익 나도 바로 팔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나는 거를 길게를 못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해. 네가 손실 보려고 했던 것보다는 무조건 단
1%건 1원이던 100원이던 더 많이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그렇게 수익률 이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 정도 잡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1,000만 원 정도 매매를 했는데 나는 한 100만 원 정도만 손실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수익 내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것만 잃지 마.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50에서 60까지 한 이게 며칠을 끌면은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는 거지. 계속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냥 계속 계속? 갖고 가는 거지. 이거 좀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은 진짜 대박인 거지. 이건 약간 이해도 이해인데 심리 싸움이 굉장히 큰. 근데 진짜. 이거를 내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 봤거든. 근데 알아도 막상 그 매매에서 실제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랑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기술이라던가 뭐 종목 선정이라던가 막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뭐 물론 알면 좋지. 근데 그것보다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원칙을만 잃지 않으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공부를 해서 응. 좀 좋은 종목을 알았어요. 응.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응. 전문가님 유튜브 봐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야지 해서 예. 매수를 하는데 분산이 좋냐, 예. 몰빵이 좋냐.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게 굉장히 심오하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네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딱 정해줄게. 100만 원 이하에서는 몰빵하고 100만 원 이상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에서 막 분산 투자하고 하면 수익 나봤자 뭐 몇천 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투자 자체의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뭐 분석해가지고서는 한 2박 3일 공부해가지고 이 종목이 좋아. 그래서 100만 원 중에 10% 분산 투자해서 1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10% 수익이 났어. 10,000원이야. 물론 되게 퍼센트로 따지면 되게 좋은 퍼센트고 조금 허탈했어요. 그치. 그치. 근데 그건 좀 허탈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만 원인데 이걸 또 분산 투자하면 몇천 원, 몇백 원 수익이거든. 그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내가 100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몰빵하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다. 나는 100만 원 이하에서도 그 충분히 3,000원, 뭐 300원, 뭐 3만 원 요 정도 수익이라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수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라고 하는 걸 추천을 해. 왜냐면은 뭐든지 다 습관이 중요하잖아. 너 운전하지? 운전 습관이 중요하잖아. 운전을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할아버지 운전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안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잘못 배우면은 진짜 무슨 양아치처럼 운전해가지고서 막 계속 칼치기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운전 습관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 급정거, 급브레이크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습관이 한번 들면은 고치기가 정말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운 좋게 몰빵을 했는데 이게 수익이 겁나 잘 나가지고 막 500만 원, 1000만 원 되고 2천만 원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그다음에 1000만, 2천만 원 됐을 때 이걸 또 분산 투자를 할까? 난 그러지 않거든. 대부분 또 몰빵을 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번 계속 수익 내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몰빵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누가 너한테 몰빵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사자? 싸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돈 버는데도 좋은 습관 투자가 필요하듯이 습관이 드는 게 중요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이 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습관은 초창기에 잡지 못하면 3살 버릇 8가지 가니까 초창기에 잡지 못하면 진짜 나중에는 개판돼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투자 경력이 오래돼도 이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좋은 투자 습관을 잡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쪽팔린데 이거 뭐 액수로 말하면은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100은 안 돼요. 디테일하게 얘기해봐. 컴온. 한 60만 원 좀 되는데 60만 원이지. 그럼 뭐 100만 원까지 가.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좀 큰 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가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60 있는데 이거를 죽어서 주식을 해서 큰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코인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주식이 좀 괜찮은가?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거는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한 번에 이제 수익 나고 손실 보고 수익 나고 할 때 더 크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또 내가 진짜 뭔가 투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500만 원이나 뭐 아니면 3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시드머니, 뭐 좀 많으신 분들은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시드머니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 주위에도 많고, 또 너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 동생을 소환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 동생도 이제 시드머니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기 전까지는 적금을 들어야지, 적금 들어서 돈 모아서 그걸로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러고 보고서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식할 것 같,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주식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기 위해서 이게 은행에다 이제 안전하게 모아두잖아. 그래서 이제 바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1000만 원 그냥 집어넣은 거잖아. 위험해 안 위험해? 너무 위험하죠. 그치,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적금 넣듯이 주식시장에 넣는다고 쳐봐. 10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해. 매수 매도도 잘 몰라. 매수 매도도 잘 모르는데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게 위험하겠어? 1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게 위험하겠어? 1000만 원이 더 위험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야. 초보자 투자자분들 중에서 매수 매도 버튼을 잘못 눌렀다던가, 아니면 이 종목을 살려고 했는데 잘못 샀다던가,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 나도 모르게 매수가 돼버렸다던가, 10만 원만 매수하려고 했는데 20만 원을 매수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적응을 하려면은 처음으로 돈 모아가지고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돈부터 해서, 어차피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금액이니까, 크게 타격이 안 나오니까 1000만 원 놓고서는 해서 실수하면은 타격이 크잖아. 근데 10만 원 놓고서 실수하면 그만큼 타격이 적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은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계속 넣어서, 뭐 은행에 넣듯이 그냥 주식시장에 넣고 그 돈으로 잃기도 하고 또 수익도 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주식 계좌에서 모아가면은 1000만 원 모아서 하는 것보다 그 1000만 원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 나는 어쨌든 더 많은 주식 경험을 쌓을 수가 있잖아. 그 사이에 10만 원에서 됐건 100만 원이 됐건 그걸로 수익도 나보고 손실도 나봤으니까. 어차피 주식 시장은 아무리 많이 이론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 돈으로 안 해보면 경험치가 쌓이진 않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괜히 뭐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저는 돈이 적어서 좀 하기 좀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 적으니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주식시장 주식 계좌로에다가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투입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알겠습니다. 그럼부터 적금 안 들어야겠네. 적금 필요 없어. 적금 해약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금을 왜 들어? 전문가님, 커피 하나만 사주세요. 야, 이거 이렇게 들게 하고 생각하면서 커피까지 사달라고 그러고. 커피 하나만 사주세요. 야, 이 노예를 부리는구만. 노예.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아이스로. 알았어. 오케이. 고고. 오케이.